자,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특징이 지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두 번째는 학생부의 교과 활동이죠. 교과 활동 세특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양보다 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내용을 볼 때 학업 역량이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이 드러나면 좋죠.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학생에 대한 인성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인성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학급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활동함, 이 책임을 다했다는 이것도 인성 기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생활기록부가 진짜 건조무미한 학생도 있습니다. 인성 기록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 담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이나 동아리 선생님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알릴 필요도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내용도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학생이 종합을 해서 일단 내신 성적은 높고 모평이 낮다. 만일에 비교과를 준비한 학생은 종합전형이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진로가 설정 활동 내용이 있는데 A 유형 진로가 뚜렷하고 활동 내용도 풍족한 학생은 종합전형 할 수 있겠죠. 진로는 불명확하나 활동 내용은 풍족. 이것도 종합전형 쓰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있다면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고민이 되죠. 이런 경우는 계열 모집이나 자율전공이나 융합전공 같은 선택에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진로는 뚜렷하나 활동 내용이 빈약한 학생. 이거는 곤란하죠. 그 다음에 진로가 불명하고 활동 내용도 빈약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나 또는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논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보면 학생부 종합평가 요령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평가 서류인데 여기에서 빠지는 게 하나 있죠. 추천서가 없어졌다는 거, 이 부분이죠. 추천서가 없어졌다는 거. 저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서가 원래 없어졌다는, 원래가 아니라 지금 2학년부터 1학년들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 제가 여기에서 추천서를 일부러 지는데 강조하게 해서 그러면 이 추천서가 없어지면 어디에서 생활기록부에 어디에서 추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겠어요. 생활기록부의 8번 항에는 종합의견이죠. 행발의 종합의견. 그게 추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서는 없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추천서는 이제 내용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지금 2학년 학생, 1학년 학생들은 행동 발달 거기에서 종합 의견의 추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는 결국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입니다. 그다음 자소서가 그다음 중요하죠. 요게 지금 요거는 자료가 옛날 거라서 그렇지 추천서, 증빙서류 지금은 거의 없죠. 추천서는 폐지. 남아 있는 거는 학생부와 자소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3개 대학 학종 주요 서류 면접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면접 시즌이죠. 서류 면접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2018년 최빈도 순으로입니다. 인성 기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면접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 항목 중에 인성,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공도. 요게 서류 평가 항목.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면접 평가도 1번이 인성이 가장 68.8% 대학에서 잡고 있고, 이거 1번, 2번은 거의 같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그래서 인성도 생활기록부에 많이 기록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도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느 학교 하나 망쳤어. 난 이제 종합은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도 4.86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죠.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종합전형 합격합니다. 여기 녹색선도 거의 한 0.8등급씩 왔다 갔다 하죠. 이런 학생도 거의 봤을 때 뭐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헤매고 그 정도 헤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도도 괜찮아요. 자, 붉은색 같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우상향하는 학생도 좋고, 그러니까 한 1등급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2등급, 3등급 사이 학생도 충분히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5.8등급 학생이
저기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서 숭실대 종합전형 학대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것도 이런 학생도 있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과 가면은 1등급에서 거의 2학년 2학기까지 2.9등급 거의 3등급 가다가 마지막 3학 1학기 때 1등급 때까지 들어오는 학생도, 이 학생도 종합전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녹색선 1.2에서 2.3, 2.4 갔다가 2학기에 2점대 초반, 1.3대 원위치 됐죠. 이렇게 U자형을 그리는 학생도 종합전형 가능합니다. 한번 포기할 필요는 없죠. 저기 청색 같은 경우도 이제 1.81 올라간 이런 경우도 우상향에 가깝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한 학기 뭐 두 학기 정도 내리고 마지막 3학 1학기거나 또는 뭐 꾸준하게 옆으로 비슷하게 가거나 뭐 그렇게 해도 V자 상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할 때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락받은 학생들도 내신이 한 4.4, 수학은 거의 5등급 되죠. 5등급 되고 그런 학생이고 나머지 과목은 또 열심히 학교생활 충실히 하니까 1차에 서울시내 되는 이제 첫 학교 스타트가 이제 상명대부터 되고 이제 나머지 대학 차례대로 기다린다 그러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성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뀌었는 거죠. 학생들이 2학년 1학년들이 그러면 뭐를 제공, 요거 3학년 위주로 이야기를, 지금 2학년이죠. 인적 학적 사항이 학적 사항이 미제공되죠. 학생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출결 사항은 모든 자료가 나옵니다. 출결은 병결까지는 괜찮고 미인정이 뭐 3일, 5일씩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도 개근상 받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은 한 학기당 한 개, 최대 6개.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도 요건 모든 자료인데 하나만 넣으면 희망 분야, 자동진이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중에 희망 분야만 미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6, 7번은 똑같고요. 8번도 지금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1번은 신경 안 써도 되죠. 학생 입장에서는. 단지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희망 분야 미제공. 수상이 전에는 받은 대로 다 넘어가는데 최대 6개로 넘어가. 그러면 전부 다 6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마 대학 종합전형 할 때도 6개 다 받는 학생보다 2개에서 5개 사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전형 되는 학생들, 인서울 하는 학생도 우리 학교 같은 상을 전에 다 보낼 때도 2개, 3개 받은 학생도 충분히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 없어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다른 세특이나 장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얼마든지 종합전형 쓸 수 있죠. 반드시 종합전형 쓸 때는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고려대 서류평가 시스템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자, 상 받은 게 100% 매칭이니까 100일장하고 관계 있는 과겠죠. 그렇게 뭐 학생 탐구 발표대회에도 자소서에 썼다는 예를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자기개발 의지 기준을 뒀을 때 100일장 100%뭐 이렇게 영어 독해 및 정예 경시된 60% 매칭. 전공 적합성은 거기에 보라색 부분 3개. 자,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 채점하고 있죠. 요거는 AI 인공지능으로 채점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일치되는 것도 있죠. 행사에 있는 거는 다 일치될 수밖에 없죠. 학생의 특색이 있는 기록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요게 인성한 번 아까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부분, 학급의 각종 행사에 책임을 다함 인성 기록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그다음 고려대 서류평가에서 창체 같은 게 봉사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이렇게 표시되가 아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서류평가 시스템 진로 부분, 진로할 전공 적합성 여기 학생들이 학교에 뭐 2시간, 3시간 듣는 것도 쓸모 없을 거다.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 과학실험 캠프 공학실 부분에 참여, 아두인을 이용한 추측 충만증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탐구함, 아두인을 모듈을 이용한 척추 교정 로봇에 관한 발명품을 기획함, 학과 탐색은 아래 기경호가 강의를 수강 이런 것도 다 채점이 되고 있죠. 예를 남한고등학교 같으면 동문과의 요 학과 탐색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해서 한 30가지 정도 학생들이 선택해서 하죠. 그리고 물리 공부를 위해 다방면 노력을 쏟음 이것도 전공 적합성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그런 문구들은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학교의 단발성 행사도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안 하는 것보다. 오늘 또 지금 2학년 학생이 우리 학교 오늘 상담하는데 진로활동
남한고등학교가 작년에 한 70몇 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너 뭐 했냐고 그랬더니만 그때는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학교 거 오후에 행사 참여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후회된다 그러죠. 그러고 나는데 2학년 때는 하려고 마음 바꿨는데 작년보다 행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은 올해 행사했는 거 다 참여했는데 올해는 다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1학년 때 안 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내신도 좋고 학교 생활에 종합을 가고 싶었는데 1학년 때 학원만 다니다가 좀 아쉽다고 오늘 한참 점심시간에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네. 이게 다른 건 500 줄은데 이건 700자로 아직 적을 여력이 많이 있죠.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은 18등까지 소래평가지는 교과서 혜택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과서 혜택 적어주는 거죠. 서비스 로봇 제작 연구, 요건 자소서에 응용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혜택 부분에 학생들이 자소서 같은데 지금은 자소서 2번이면 지금 고3 학생들이 쓴 자소서 1, 2번이 1번으로 합쳐졌죠. 그래서 이런 혜택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소재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무엇을 기록하냐? 요거죠. 결국 교과 수업 활동,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비교과 활동, 학급 활동 모든 게 중요한데 지금 2, 3학년은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창체도 중요하고 독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세특이 기록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이야기한 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만 읽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또는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 동네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이면 충분히 종합전형이 또 괜찮다는 거죠. 리더십 이야기할 때 그렇게 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학종의 생활기록부 관리와 사례 종류 서울대 사회학과 간 학생들. 이 학생은 며칠 전에도 같이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이 1학년 때 수능 받은 상이 이렇게 받았죠. 수상. 전체 17개 수상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동아리 활동은 경제경시반, 사회학과 간 학생이 경제경시반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그다음 그러면서 자소서 1번에 쓴 예죠. 그래서 세특이나 동아리에 충분히 이렇게 자소서에 쓸 거리는 나온다는 거. 그다음 요건 이 학생은 사지에 대한 탐구를 천자로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신문 발간만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스포츠 국내 축구 분석 메이저리 요거에 관련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경시반 신문 발간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고 그래서 자소서 2번에 요걸 썼죠. 수상한 2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 요거를 가지고 또 2번에 하나 쓸 소재로 돼.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쓰이는 소재들은 학생이 전공 학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충분히 거기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상한 한국사 보고대회 2, 한국사 경제대회 1위 한 거 요것도 안에 사회학과 간 학생이 있었죠.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객관적 기술이 중요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연말 불우익 동기. 우리 학교 이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연말에 불우익 동기 바자회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석줄 반 정도 적어줬는데 요걸 가지고 자소서에 또 썼죠. 3번에.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절대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학생의 서울대 가는 학생의 성적입니다. 학생들이 보면 왜 이걸 제가 들고 왔냐면 서울대는 올 1등급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학생 성적 보면은 2등급도 있죠.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3등급도 있어요. 과학은. 이렇게 2등급도요. 그러면 1학년 때 2등급 3개, 2학년 때 3등급, 2학기 때는 3등급 하나, 2등급 2개.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 정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좀 다릅니다. 여기 2등급 하나고 나머지 2학년 2학기 때 완전히 올 1등급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은 가능한 100점에 1등급이 좋고요. 그러면은 중위권도 상관없냐 그게 아닙니다. 중위권도 앞으로 진로 선택 이럴 때 할 때 성적이 자기가 받은 원점수 평균까지 진로 선택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취도 ABC가 나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고 이 주변 학교에서 보면은 자기가 100점 맞고 평균이 80점.
그 다음에 성취도 A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0점 맞은 학생하고 그 다음에 90점 맞고 A 받은 학생하고 같은 학교거나 또 그러면은 차이를 둘 수도 있죠, 대학에서.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면 채점을 어떻게 종합전형 어떻게 한다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2학년들, 1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 ABC도 성취도도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점수를 높게 받도록. 예를 들면 수능에서 2등급 받았다. 나 2등급이에요. 이 2등급은 문과생 같으면 2등급이면은 89% 2등급도 있고 95% 2등급도 있죠. 그러면 95% 수능에서 받은 학생은 한양대권으로 충분히 가죠. 그럼 89% 2등급은 숭실대나 동국대 라인까지 내려옵니다. 같은 2등급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학생들 생활기록부의 교과도 자기가 학교에서 이번 시험 망쳐서 다음에 100점 맞아도 2등급밖에 안 돼. 그냥 2등급이나 받겠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95% 2등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89% 2등급보다는 95% 2등급이 낫죠. 그러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표준 편차나 평균은 학생이 어떻게 만지지 못하지만 내가 받는 원점수는 최대로 높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할 때 원점수는 높게 받으라는 거. 꼭 그거 명심하게 하기 바랍니다. 2학년들, 1학년들 마찬가지로 일단은 자기가 5등급을 받더라도 원점수는 높게 받는 게 좋습니다. 자, 3학년 때 1학기가 나오죠. 올 1등급. 그래서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2등급 3개, 뭐 2등급 3개씩, 3등급도 있고 이러다가 2학년 2학기부터 자기 실력을 드러내죠. 이때부터 이제 상담 마치고 난데 이 학생이 나 이제 서울대 가야 되겠다 하고 2학년 1학기부터 공부하고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절정에 달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요 학생 거라고도 생각하자면 세특이 왜 중요한가요? 제가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라고 한 이유가 요겁니다. 자, 이 학생의 그 인성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공손한 질문을 통해 교사의 실수를 일깨워주는 등 교사의 가르침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지적하는 예의 바른 방법을 알고 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예절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인성이죠. 그래 교과 선생님이 오히려 지적해 준데 기분이 안 나빴으니까 아주 기분 좋았으니까 이걸 적어줬죠. 만일에 학생이 빈정댔으면 선생님이 이거 안 적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 좋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한 담당 교사와 수차례 공부 방법에 대해 상담 후 이를 바탕으로 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성실함과 끈기를 보여줌 문과 학생 중 한 명. 그러면 우리 그때 확통은 이과 학생도 들었거든요. 그래 문과 학생이 유일하게 만점하고 나머지는 이과 애들이 받았겠죠. 이런 거는 담당 교사 수차례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생이 교과 선생님하고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이 뭘 발표했는데 토론 수업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학생이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확통 선생님하고 많은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 끝부분에 가장 신기한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 인성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완벽성은 조금 무서울 정도임. 애교로 적어 놓은 것 같죠. 그만큼 학생이 인성도 좋고 완벽할 정도로 좋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세특이면은 학생과의 그 선생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숭실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학종할 때 기계공학과 내신 2.9등급, 그 다음에 컴퓨터학부 4.9등급, 요랬죠. 학교에서 진로예명 수학교사고요. 수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수학하고 물리에 관련돼서 그 전공 적합성에 맞게 활동한 사례죠. 근데 그게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진로 관련 독서 활동. 당연히 독서 활동도 지금도 적을 수가 있죠. 원래 코로나 시대에야 독서 활동은 많으면 도움이 될 거고 전공과 관련 독서 활동도 한 30-40% 이상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 내신 4.9등급이 숭실대 합격했으면 잘 간 거죠. 예, 전체 교과에 비해 수학과학 교과가 우수, 자기 전공 과목 교과가 우수하다는 거.
진로에는 컴퓨터 계열이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자기 꿈이고 컴퓨터 동아리 3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한 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철학과 내신 3.0 철학 관련 활동이 많았겠죠. 정보사회학과 요거는 우리 학교 학생이 요 정도보다 더 나쁜 등급에서도 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생기부의 세특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회현상과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융복합 과제연구 발표대 사회학 부분에서 발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으면 중위권 대학들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 학생 요거는 다른 학생 겁니다. 요 학생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시면 세특이 외종 심지어 3학년 학생 이 학생 거는 세종대 간 학생 거예요. 적분과 통계를 8등급 받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모든 선생님이 다 세특을 적어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했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 수학 선생님이 좀 적어달라 그러니까 학생하고 선생님이 친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 8등급 받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적어주는. 그래서 자기 세특 관리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그 한문 그 밑에 생명과학 실험에 요게 이제 거점 학교 갔다 온 거죠. 거점 학교 갔다 온 거 생활기록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타기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 학교 갔다 온 것도 세특까지도 기록이 되고 이런 것도 자소서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1월 말쯤 되면은 거점 학교 신청을 7월 달에 받았고 지금 11월 말 때 거점 학교 온라인 유형 그다음에 연합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타 학교에 가서 듣는 거죠.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종합전형에 하나의 좋은 소재도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래서 거점학교 쓴 사례를 제가 보여드려요. 요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 자 사회학과 간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보면 세특의 종류 왜 전공적합성이 있는 게 좋으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 운원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시연하에 발표했고 다문화 가족 역학을 대본 썼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회학과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전공적합성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도 마찬가지죠. 송일환 씨 일을 학습한 당시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것도 사회학하고 연관이 있죠. 그다음 또 하나 봅니다. 해석 부분에 관심이 많고 수시로 질문하는 등 수업 시간에 해석 부분에 관심한 학생이로 이것도 사회학의 연관성. 합법과 작문도 마찬가지죠. 이게 소선거에 대한 지문을 읽었는데 평소가 있던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덕분에 잠시 수업을 멈추고 자유토론을 진행한 선생님이 그렇게 자유토론으로 바꿨다는 거죠. 수업 일방 수업에서. 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학통도 맞아 수학적 사실을 자연현상의 일상과에 연결시켜서 하고 탐구하는 걸 좀 이런 부분도 도표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정리된 고등학교에서 이런 데가 자료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분포의 특징을 잘 설명함 이런 부분도 사회학에 필요할 때 그런 자질들을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자 사회학과 연생 자 요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사회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사회학과 진학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관련 끊임없는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준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거도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사회과 연관성 깊 그리고 사회학과가 아니면 세특도 자기 전공과 연관되어 기록되면 좋겠다는 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